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여러분의 평론이나 글이 아니라 기사인데요. 조선일보 단독 기사가 SNS를 달고 있는데요. 이재명에 관한 건데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제목이요, 이재명의 이 위증 요구 안 시켰으면 거짓말할 이유 없다. 위증교사 사건 공범 검찰 진술, 이런 제목인데요. 제목에서 아시겠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증인 김진성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이 안 시켰으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앞으로 여기 기사에는 이 대표라고 했는데 이재명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당시 분당 파큐브 의혹에 휘말린 김병량 성남시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 때문에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 씨는 2019년 2월 1심 증인으로 나와 이재명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김 씨의 법정 진술은 김병량 성남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3월, 4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위증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2018년 말 이재명이 저한테 몇 번 전화해 자기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고 내용을 설명해 주면서 그 취지대로 증언해 달라고 했다면서 이재명이 김병량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시켜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그런 식의 증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 관련자 진술, 김진성과 이재명의 발언 내용이 문자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는 이어집니다. 김 씨는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다. 2002년 김 시장을 대변해 이재명과 최 PD를 고소했던 인물이고, 이재명 측근이던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개발 사업에도 관여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이재명이 했던 얘기를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했다. 김 씨는 그럼에도 위증한 이유에 대해 이재명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이재명이 그게 맞는다고 하고 들은 것으로라도 증언해달라고 하니까 증언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조사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자신과 이재명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자 입장을 바꿨다. 김 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위증으로 처벌받는 데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이걸 인정해버리게 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 걱정도 많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씨는 증언 후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 씨로부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는 친형 강제 입원과 무관하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 등도 포함됐는데 검사 사칭 부분은 1심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씨 변호인인 배승희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위증을 한 부분에 대해 김 씨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검찰에 출두했을 때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이재명은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사실을 숨기고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 씨 증언이 선거법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저도 모르는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의 사전 조사를 통해 법정에서 증언한 것이라 전해졌다. 한편 전날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국토부가 협박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재명이 직접 박근혜 정부 국토부 입장이 부담스럽지 않았느냐고 묻자 전 씨는 없었다.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다라고 답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이재명의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최모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 당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에 휘말려 있던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이재명은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고 했다. 이 발언 등으로
이재명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거짓 증언을 요구해 김 씨가 위증했다는 것이 위증교사 사건이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 단독 기사에 그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간단한 요약,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간단한 요약까지 기사 말미에 붙였네요. 뭐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압박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했는데 이 김 씨라는 분이요. 지금 법정에서는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거죠. 그때 거짓 증언을 해서 이재명에게 유리하도록 자기가 거짓 증언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 두려웠고 그랬다는 거죠. 뭐 김 씨 아니더라도 그 유력 주자고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주변에 5사람 6사람이 막 참고인 조사하다 죽어나가 자빠지고 막 자살하고 이런 그 이재명의 그 이 행위를 보면요 겁이 안 나겠습니까? 자기 친형도 죽었고요. 그다음에 뭐 성남시장 때 65명인가요? 강제로 정신병원에 행정 입원시키고 이런 거를 보면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가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아니까 이재명 시키는 대로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렵죠. 일단은 높은 사람이라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무서웠을 거예요. 이재명은 무슨 짓이든지 다 하니까 그게 무서워서. 그랬는데 법정에서는 위증죄가 이제 처벌이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려다가 나중에 이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실토를 위증죄 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 이제 털어놓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의 그 녹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들이대니까 당신이 그렇게 거짓으로 위증하다가 위증죄까지 처벌받는다. 왜냐하면 여기 녹취 들어봐라. 근데 녹취에 딱 나왔거든. 그러니까 녹취에서 이재명이 회유하는 게 거짓으로 증언해달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지. 이 녹취가 안 나왔으면 아마 이 김 씨가 법정에서도 끝까지 이재명이 무서워서 거짓 증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꼬셨겠죠. 뭐 정진상은 뭐 고맙다. 뭐 처음에 위증했을 때 그랬대잖아요. 고맙다 이러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재명 측근들이 무서워서 계속 이제 거짓을 했을 텐데 녹취가 딱 나와서 검찰이 그걸 딱 들려주니까 자 꼼짝없는 증거 나왔는데 당신 계속 위증하면 위증죄까지 얹어서 감옥에 오래 있어야 된다.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제 실토를 하는 거죠. 재판장에서. 재판장에서는 왜냐하면 선서를 하고 그 선서를 합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겠다는 이런 거짓을 증언할 때는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증거가 녹취가 나왔고 그다음에 재판장에서 거짓하면 더 가중처벌 받는 게 두렵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른 대로 말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렇게 되면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건데 이 재판이 질질질질 끌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게 증거가 나왔으면요. 어저께 이 재판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어저께 고등법원에 갔는데 중국 미녀 스파이 의혹을 제가 제기했잖아요. 중국의 인민망의 쪼우이보라고 하는 그 사장이 인민망 사장이 중국의 기관지입니다.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이 인민망인데 한국 지사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그 최문순 시장, 이재명 등 뭐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고 중국의 뭐 유리한 뭐 이런 스파이 활동을 해서 제가 미녀 스파이라고 지적을 했더니 그쪽에서 중국은 돈이 많으니까 가장 비싼 로펌을 사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민사 형사로 다 걸었는데 형사건은 이제 무혐의 종결됐어요. 근데 이제 민사를 자꾸 이제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것도 1심에서 제가 이겼는데 또 이제 그쪽에서 거긴 뭐 변호사 비용 이런 게 껌값이니까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법원 재판이 열려서 제가 금요일 날 어저께 갔었는데 거기 금요일날 이재명 재판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기자들이 쫙 몰려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건 같으면 위증은 셉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시켜요. 다른 범인 같으면. 그리고 혐의도 분명한 데다가 이 위증한 게 나온 거니까 위증 그리고 또 교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정 구속시키는데 법정 구속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또 질질질질 끄는데 이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된 거 어저께 제가 그 대학원 동창들하고 막년회 비슷하게 한 10명이 모여서 막년회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왼쪽 분도 계셨어요. 진보 좌파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도 이제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데 전라도 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너무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진보 편을 들고 좌파 편을 들어도
지금 오늘날의 이 민주당 정치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이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보 좌파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법부 이렇게 된 것도 이재명 때문이고요. 경찰, 검찰 뭐 다 이렇게 된 것도 이재명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무서워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 하도 우기니까 그 눈치 보는 것도 있고요. 이재명이 우기고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기는 거예요. 송영길에서부터 뭐 다 우기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재명이 우기니까 버티니까 감옥 안 가거든. 그 시간 끌거든. 그리고 방탄 옷 입고 국회의원 당선되거든. 당대표도 되거든. 범죄자인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기면 된다. 이런 정치 문화가 그전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 정도 혐의 전에도 다 감옥을 가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사퇴를 하거나 당대표 사퇴를 하거나 다 그랬죠. 이 정도 혐의가 안 돼도. 근데 이건 혐의가 너무 많아도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럼 우기면 살아남는데 뻔뻔한 범죄인 이재명을 법적인 처단을 해야 거기서부터 나라는 시작됩니다. 아니면요, 그때까지 나라는 죽은 나라예요. 아니, 정의 뭐 이런 거 찾기 전에 일단 법치가 죽었는데, 그러면 뭐 살인범이든 강도범이든 사기꾼이든 법치가 다 죽어야지. 왜 이재명만 죽어? 그렇잖아요. 부글부글 끓는데요, 지금 범죄자들이. 왜 우리만 감옥에 가두냐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위증 했던 분이 이제 자백을 했고, 그 다음에 녹취가 있고, 더 이상 뭐 필요해? 이것도 시간 끄냐? 법원에서? 이거 시간 끌면 큰일 나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재명은.